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토론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죠. 특히 학령 인구의 부족으로 학교가 통폐합이 돼서 폐교가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괴산의 목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과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도고의 폐교 이후의 방향과 또 목도고 동문회나 지역사회의 의견은 크게 다른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괴산 목도고 폐교에 따라 나뉘고 있는 향후 신설학교의 방향, 또 농촌 지역에 필요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 충북도교육청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목도고 정용준 총동문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괴산 목도교 폐교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폐교가 결정되기까지의 배경, 또 어떤 절차에 거쳐서 폐교가 이르게 됐는지 일단 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년 그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서 학교 배치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2019년에 저희들이 학교 배치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면서 고등학교 그 신입생 수가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조사를 진행했었고요. 특히 이제 목도고는 최근 그 3년간 2017, 18, 19 신입생 수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목도고가 위치하고 있는 관내 지역, 이제 불정면 지역의 학생들이 목도고로 진학하는 비율이 한 33%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66% 이상의 아이들이 괴산 읍내나 다른 시군 지역의 아이들이 목도고에 진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입생 수가 이제 목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아이들이 10명 안쪽의 이제 학생들로는 학교 유지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목도고 동학교 폐지를 또 검토하면서 목도 지역의 지역 발전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으로 전환기 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네. 지역 주민 그리고 이제 동문회, 이장단 협의회 또 지역의 면사무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이 절차는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의견 수렴을 일정하게 거쳤고 법적 절차인 학부모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는데 이때 전체 학부모의 78.7%, 약 80%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폐교에 동의하는 결정을 해서 작년 상반기 약 한 7월 정도에 네. 저희들이 폐교를 결정하고 금년 3월 1일자 신입생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도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폐교는 언제 예정이 되어 있는가요? 이제 계속 졸업생들이 다 나오면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폐교가 2학년, 되는 건가요? 3학년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게 되면 2022년 이제 2월 말까지 학교가 유지되고 3월 1일부로 학교를 폐교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폐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폐교를 결정하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사회 또 총동문회 관련해서 또 반발, 또 갈등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목도고 총동문회, 지역사회에서는 이 폐교 결정에 대해서는 동문회장님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그 폐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저희 괴산군이나 동문회에서 어떠한 상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학교 하나가 없어진다는 건 상당히 큰 충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장인 군수가 모르고 동문회장이 모르는 그런 결정을 미리서 그 결정을 해놓고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취했다는 것은 저희 동문회나 괴산 군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괴산군이 다른 타 지역보다 그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네. 타 지역에는 3개, 4개, 5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괴산군에는 단 2개 있는 학교를 하나를 없앤다는 것은 그 지역 균등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또 우리 불정 지역에는 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동문회가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그 지역 주민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동문회도 없어지게 되고 자연적으로 우리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출향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화합의 구심점을 잃게 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폐교에 반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폐교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일방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네. 동문회 그리고 지역사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렴이 전혀 안 된 상태인가요? 수렴은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찬반을 물었던 것이고 지역 주민이나 또 그 향후 입학할 그 중학생들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학부모들은 이미 졸업이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입학할 학생들에 대한 권리는 더 중요해요. 왜? 우리 학교에 갈 그 학생의 학부모의 의견이 무시되고 이미 그 다니고 있는 학부모의 그 의견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의 그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동문회나 그 지역의 그 주민들께서 그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폐교가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 10분 이해를 합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은 이제 행정기관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은 따라야 됩니다. 그게 행정적인 절차에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의결 기준이라고 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의 50%의 동의를 받으면 폐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라는 기준도 너무 그 좀 낮은 기준이다라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60%로 상향해서 적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 절차와 기준은 요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는. 다만 이제 동문 회장님께서 그 기준이 좀 잘못되었다. 오히려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향후 아니면 입학하게 지역 돼. 주민들의 뭐 주민 투표를 통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은 그 부분들은 이제 중앙 정부인 교육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부분들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저희 교육청은 현재 있는 행정적 절차나 제도는 준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법적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또 면사무소하고도 얘기했고 이장단 협의회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 흔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부족했다라고 동문회 측에서 말씀하신다면은 또 뭐 그 부분은 또 동문회 측의 의견일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괴산 지역 같은 그 좀 특수한 지역,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절차에 관한 것, 그러니까 행정적인 법적 절차에 관한 것만 진행해서는 사실 좀 그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그 노력들을 기울였어야 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충분치 못했다라고 뭐 지적하시면은 뭐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는데 아까 좀 일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익히 그 지자체 장이나 동문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7월에 통보가 폐교가 결정됐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게 일방적이라는 말씀이고 이미 이 배가 떠날 때 그 배에 탄 사람은 가는 거예요. 네. 이 노선이 없어져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타야 되니까 이 노선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학할 그 학부모들의 의견이 중요시되지 이미 배에 타고 떠나는 그 학부모들의 그 생각만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또 어떤 폐교를 결정할 때 그 학교가 그 직접 다니는 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 학교라는 것이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뭐 동문회나 이렇게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법적으로 없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건 뭐 제도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네. 저희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 것도 없고 상의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폐교에 따라서. 저는 이 폐교 관련돼서는 네네. 제가 지난번 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 교육청 관련돼서 그 주문을 했었는데요. 학교 통폐합 정책이 그 정책 자체를 이제 기조를 좀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그 학교를 이제 지금 일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그 아주 적극적인 동의를 끌어낸 이후에 학교를 통합하거나 폐교하거나
하는 절차들을 걸쳐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면 일학교라고 하는 그런 그거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학생 수가 작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폐교시키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만 바라봤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980년도에 그 학교 수가 가장 많고 학생이 가장 많을 때 우리 충청북도도 1980년도에 아마 한 30만 명이 넘는 초등학생 학생 수였었는데요. 지금은 한 8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980년대 이후에 없어진 학교가 전국에 한 5,700개 정도, 충북에는 한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이 있고 지금도 학생 수 60명 이하의 미니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 4개 중에서 1개 학교 정도는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어떻게 보면 미니 학교 또 30명 이하인 초미니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교육 정책 자체를 학교를 통폐합하는 효율적 측면만 가져가서는 이제 더 이상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역에 맞는 작은 학교를 만들고 작은 학교를 육성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 정부는 전체적으로 국가를 이제 경영하는 이제 차원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는데요. 거기 소규모 학교 육성 대책에 의하면은 정부가 제시한 대책에 의하면 저희 충북의 대상 학교가 171개 교입니다. 지금 충북에 초중고등학교가 한 480여 개 학교가 있는데 거의 40% 가까운 학교가 소위 말해서 폐교 대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60명 이하 아주 소규모 학교죠. 이 학교도 지금 140개 교가 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의 그런 소규모 학교 정책을 그대로 반영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보다 더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강압적인 통폐합, 일방적인 통폐합은 전혀 저희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요. 최소한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굉장히 학교 통폐합도 신중한 그런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한 480여 개, 그리고 소규모 학교가 170개 정도의 학교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10여 년 정도를 학교를 통폐합하는 작은 학교는 무조건 죽이는 통합을 하거나 폐교를 시키는 정책들을 교육부에서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 학생 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 다가오는 10년 정도에는 지금 현재 학생 수의 40% 가까이가 또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워낙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수많은 학교들을 계속 폐교만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제 의문점이 들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윤해 교육부 장관도 학생 수로 학교를 진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오류를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김영우 교육감님께서도 작은 학교를 살려내는데 어쨌든 최선의 정책을 다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저는 작고 강한 소규모의 학교들에 대한 미래 학교를 만들어내는 거에 교육청이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목도고등학교가 이제 인원수가 없어서 이렇게 폐교를 시킨다는 명분인데요. 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오성중학교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성중학교 학생들이 100% 목도고등학교로 들어오느냐면 그렇지 못해요. 단 10명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학생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학교를 육성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 일단 학생 수가 없다. 학생 수가 왜 없습니까? 학교가 좋으면 다른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거다. 그렇죠. 그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지 못하고 방치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한 지역에 2개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명분에서 괴산고등학교,
있고 목도고등학교 있으면 한 군에 2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학교가 나빠서 학생 수가 없으니 그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그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이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 정책이지 어떻게 학생 수가 없다고 그 학교는 학교가 나빠서 기피하고 안 가서 학생 수가 없는데 그거를 학생 수가 없다는 논리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지역 안배에도 맞지 않고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네. 그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도내에 저희 학교가 일반고 특성하고 특목고를 포함해서 84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특정한 어떤 학교를 특별히 잘 학교를 갖다가 지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84개 학교를 다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느 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이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학교의 선호도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의 그 같은 군이지만은 뭐 영동, 뭐 단양 이런 지역은 학교가 서너 개 또는 2개가 유지되는데 계산은 왜 하나를 폐교하고 한 개밖에 유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은 또 계산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 입지도 또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대도시에 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좀 일정하게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인구 통계를 아시겠지만은 충북에서 단양과 계산이 인구가 가장 지금 급감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먼저 소멸될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계산이라는 점도 네.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 수 감소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그건 뭐 단순하게 수치를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산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하고 작년하고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9년에 2,815명 정도의 초중고 학생이 그러다가 작년에 1,957명으로 한 30.5%가 10년 동안의 감소를 했고요. 네. 목도고하고 이제 관내에 있는 계산고하고 2개를 비교해 볼 때 목도고 신입생이 1985년도에 150명이었는데 2019년에 25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계산고는 286명에서 105명으로 이제 감소를 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 2개 학교를 유지해 나갈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계산군만을 놓고 보면 안 되고 충북 전체를 좀 놓고 봐야 됩니다. 충북 전체 학교가 84개 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 개 학년의 학생이 지금 현재 16,000에서 18,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아까 박성원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향후 10년 후에 이게 한 10,00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네.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 수가. 그때까지 84개 학교가 계속 유지된다면 학교당 배치할 수 있는 학생 수가 120,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를 하기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를 마치고 또 대학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대학 진학을 할 경우에는 요즘은 대부분 수시 내신 성적으로 하는 수시 전형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이때는 이제 학교의 성적 등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적 등급을 일정하게 받아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럼 학생 수의 규모에 따라서 등급의 숫자가 달라지죠. 네. 그럼 저희 입시 전문가나 진학 담당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한 학교의 적정한 학생 수는 150명에서 200명이라고 봅니다. 최하 마지막 마지노선이 100명 정도라고 봐요. 그러면은 최하 내학급 이상이 있어야지 그 학교에서 때로는 서울대학도 가고 또 때로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 이런 내신 성적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네. 것이죠. 그렇다면은 향후 10년 후에 우리 충북의 적정한 고등학교의 숫자는 한 60개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지금도 향후 10년 이내에 한 20여 개 학교를 적절하게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지금 상황에 있고 그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이번에 계산 목도와 주덕고등학교에 좀 적용되었다라는 점에서 관계되는 동무님들이나 지역에서 좀 많은 서운한 감정들을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지역에 과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충북 지역 전체에 관한 그 고등학교에 관한 그 고민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의 고민들은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주덕고등학교 폐교와 그 목도고등학교 폐교는 완전히 질적으로 좀 다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괴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수시 문제도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사실은 괴산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지역구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목도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로서의 폐교에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그 학교를 아예 없애지 말고 이거를 그 미래학교로 전환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그 현실에 맞는 그 새로운 학교 모델을 교육청에서 제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그 괴산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영동군이 한 5만 정도 인구가 되죠. 거기 고등학교가 5개. 그렇습니다. 예. 보은이 4개예요. 그리고 옥천이 아마 3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 3만이 무너져 있는 단양도 고등학교가 2개예요. 2개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괴산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학교가 폐교됨으로써 그 생각하는 그 자괴감 같은 것은 사실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법적인 절차만 거쳤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 같은 것은 이해하고 또 동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괴산 군 지금 다른 전체 그 충북 지역 전체를 골고루 고등학교를 보았을 때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별로의 안배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학교를 없애는 일은 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를 없애는 일은 그러니까 미래를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괴산군민들의 그 미래를 지운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네, 아주 의원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우리 괴산군이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그 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괴산군도 우리 그 유기농의 그 메카 아닙니까? 세계 유기농 대회도 괴산에서 열고 괴산이면 유기농은 괴산 세계인이 아는 그런 괴산인데 우리는 괴산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괴산에 더 많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군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목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이렇게 농공을 아우르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 준다면 그 취업 전문 학교로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괴산군 유기농 학과를 두고 또 IT 학과를 둬서 그 학생이 꼭 대학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장을 위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다 키우는 그런 학교로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 또 우리 괴산군은 계속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학생 수가 늘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그 학교 하나가 없어지기는 쉽지만 새로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개교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지역 안배에 맞지 그 학생 수 논리만 따지고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져가지고 한 지역의 고등학교 하나만을 남긴다는 그 정책은 잘못됐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일단은 각 부모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폐교가 결정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 폐교가 어쩔 수 없다면 지금 이제 동문회나 어떤 지역 사회에서는 다른 특성화고나 뭐 지역 아까 유기농 얘기도 해주셨지만 유기농 특성화고나 뭐 요즘에 뭐 그런 특성화고 반도체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특성화고나 지금 있는 괴산고 2개를 유지시켜 달라는 그런 주장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현재 목도고를 폐교시킨 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폐교가 되면 그곳에 전환학교를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전환학교라는 게 조금 저는 생소하긴 한데요. 어떤 학교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네, 뭐 전환학교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그 박성인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그 동문 회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조금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이제 폐교를 결정하거나 학교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학교 설립이나 통합 이런 등등 이 학교 배치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합니다. 그럼 사전에 그 신입생들이 될 수 있는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의 선호하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조사도 사전에 미리 다 해보고 그리고 관내 학교 학생 수의 변화도 이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괴산 목도고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시킬 경우에
계산고의 학급수를 조정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는 현상이죠. 그럼 외부 학생들을 데리고 오려면은 외부 그 인근에 있는 충주 또는 음성 또는 청주 또는 뭐 정평 지역의 학급수를 줄이거나 네. 그 지역의 아이들이 그 지역 학교를 갈 수 없도록 만들고 목도로 가게끔 우리가 좀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그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지역 충주든 음성이든 뭐 정평이든 이 지역의 또 학부모들의 반발이 대단하겠죠. 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우리 동네 학교를 못 가고 목도까지 밀려나야 되느냐. 또는 계산 읍내 아이들이 계산 읍내에 있는 계산고등학교로 가지 못하고 왜 목도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불만들까지도 저희들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고요. 또 학교를 설립하고 폐교하고 할 때 그 들어가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그 목도를 특성화고로 전환해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그럼 저희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충북의 지금 특성화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학생 비율로 보면 한 27%, 학교 비율로 보면 30%가 넘는 학교가 지금 특성화고인데 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특성화고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학교들도 저희들은 규모나 학교 수를 지금 줄여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행편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지역의 특성화고를 갖다 배치하는 이른바 뭐 유기농 관련 친환경 특성화고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수요나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되는데 바로 인근의 반도체 고등학교 또 정평공고, 정평정보고 또 미연의 에너지고 같은 특성화고들이 불과 30-40분 거리 이내에 학교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거죠. 네. 그 학교들의 신입생 지금 그 선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또 하나의 특성화고를 설치한다고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경우에 교육부나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이 동의가 안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충청북도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도 동의를 받아내기가 이제 쉽지 않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전환기 학교.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네네. 말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학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성화고등학교들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학교를 폐교한 이후에 이제 그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인 것 같고 그렇죠. 예. 학교 그 지역에서 사실 학교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학교가 지역에서 갖는 의미라는 걸로 본다면 교육감의 행정권한 그것만이 아니라 각 그 계산군청이나 각 그 계산 지역에 있는 분들과 뭐 거버넌스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라도 지역 그민들과 함께 그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꿔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계산의 가장 그 적정 수준의 그 새로운 모델의 학교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폐교를 결정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신 흔적들이 그러니까 거의 저희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폐교와 동시에 이제 고민한 부분이 이제 전환학교인데요. 이게 이제 저는 그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렇고 우리 계속 미달되는 현상,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주 작은 학교가 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수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농촌 지역의 학교가 사실 굉장히 불리한 문제, 그래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그 문제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폐교하기 전에 그 학교 그 상황으로만 봐도 계산군에는 2개 학교밖에 없는데요. 한 개가 없어지게 되면 한 개만 남게 되니까 그러면 이 학교는 좀 그 지역에서 좀 새로운 의미일 수 무겁게 좀 그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저 지역민들이 그 학교를 없애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 여기에 어떻게 하면 좀 그 괜찮고 새로운 모델의 학교를 그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지자체와 각 계산구 의회나 이런 데하고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거버넌스라도 좀 만들어서 적어도 한 1-2년 정도는 치열한 고민들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은 뭐 저희들 행정기관으로서 일정한 책임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직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들이 따로 이제 DF를 운영을 해서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역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일부 이제 이 전환학교 같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 지역 주민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목도고 폐지를 전체적으로 목도고 동문회나 이제 지역에서 일정 부분 지금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의 논의도 충분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도고가 폐지될 경우에 그 동문회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상실감이나 이런 네. 부분이 크실 거에 대한 염려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지금 전환학교인데요. 전환학교는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식 학교가 아닙니다. 정식 학교가 아니고 위탁교육기관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각종 학교의 개념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학교를 다닌 그 기간 동안은 이제 학력은 인정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1년 동안 본인의 이제 그동안 공부만 하다가 어떤 진로를 탐색하지 못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고등학교 1학년에 1년 정도는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네. 그게 이제 전환학교인데 그러면 그 학교가 설립이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연구 용역을 줘서 이제 네.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설문에 참여했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인데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너무나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교사들. 네. 그래서 교사들의 94% 정도가 전환학교 필요하다.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은 한 60% 이상의 이제 학생 학부모들이 전환학교의 필요성을 지금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은 여기 전환학교가 설립이 되면은 학생 모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필요성에 지금. 공감하고 예, 반응도 예. 좋을 것이다. 네. 자, 말씀을 들으면 일단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뭐 전환학교 좋습니다. 뭐 저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제도로 좋은 그 학교라면 저희 불정의 계산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환영합니다. 네. 그러나 저희 그 계산 불정 지역에도 이 폐교로 지금 그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학교를 재활용해서 전환학교를 만들어주면 저희는 더 환영하죠. 학교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네. 그러나 왜 그 좋은 학교를 꼭 우리 목도고등학교를 폐교하고 만드느냐. 또 그렇게 해서 1년제로 졸업생이 없는 학교를 해서 그럼 졸업장이 없으면 저희 동문회에 입회할 수도 없잖아요. 또 여기서 졸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고장 사람도 아니잖아요. 동문회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 전환학교가 좋고 불정에 이 들어오는 거는 환영하지만 목도고등학교를 폐교까지 시키면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환학교를 전환적으로 1학년만 할 것이 아니라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졸업생이 배출된다면 저희들도 방해할 일이 또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단지 1학년만 수료하고 본 원적교로 가니까 이 목도 불정의 그 어떠한 그 기업 내지 뭐 있겠지만은 그 졸업 수료증도 없고 동문회에 어떠한 그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목도고도 살리고 전환학교도 유치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뭐 전환학교를 하나 이렇게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억 뭐 이렇게 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200억 아니라 목도고등학교는 50억만 투자를 해줘도 아주 좋은 학교로 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학교가 지금 12명씩 2개 학급으로 운영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전교생은 최고 다 해야 24명입니다. 네. 그럼 24명인 학교를 위해서 교직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목도고등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가지고 학생 수를 늘려서 모두 고등학교 2개를 유지를 시켜주고 또 전환학교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또 해나가면서 그 고향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굳이 그 학교를 없애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의원님 의견까지 듣고 네, 아까 네, 네. 대답해 주시죠. 네, 충청도 교육청에서 전환학교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고 또 이거를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에서는 네.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뭐 아까 김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12년 동안 그 런닝머신 달리고 흐르고 있는 런닝머신에 올려 태워놓고 10년 동안 달리기만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12년 중에서 1년 정도를 그러니까 자기 진로도 탐색하고 네. 또 휴식연재 같이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어서 아이들 그 지성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또 전환학년제 뭐 계속 그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의 전환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은 지금 아주 굉장히 적절하다. 또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환학교가 목도고 폐교된 목도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 저는 다소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환학교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왜 목도고여야 하느냐? 예. 왜 목도고입니까? 저희들이 이 전환학교가 목도고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들은 뭐 박성현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환학교는 다양한 그 지금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는 이미 이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오디세이 학교나 창원의 자유학교 같은 경우 이런 게는 이제 공립형 그 전환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사립으로 운영되는 그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환학교가 오히려 더 필요한 지역은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인데 우리가 목도를 전환학교로 고민한 것은 우리가 이 전환학교를 고민하는 시점과 목도고 폐교가 결정되는 시점이 이제 같이 일치가 되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도고 폐지에 따른 목도고 동문이나 목도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환학교를 목도 지역, 즉 계산 지역의 컨셉에 맞는 전환학교로 목도 지역과 매치를 시켜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우리 이런 학교는 필요 없다.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이런 전환학교 목도로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들 다른 장소 물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목도를 고집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목도고등학교가 폐지가 되니까 폐지된 그 공간과 시설도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목도고 폐교 자리에 전환학교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이지 그 전환학교를 목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목도고를 폐지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러면은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네, 그러면은 전환학교 네네. 배치는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환학교 배치는 예,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지역사회나 괴산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더 교육청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네네. 그 괴산 군민을 우롱하고 그 괴산 군민에 대한 그 자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건 협박이나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으면 학교 없애버리고 말겠다. 그건 협박이죠. 그 지역에 그렇게밖에 그 할애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지역 안배를 차원에서 2개를 유지해달라는데 그 학교를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그 학교도 다른 데로 보내서 그냥 괴산고등학교 하나만 남겨놓겠다는 것은 그 우리 주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학교를 이렇게 그 지역을 무시하고 그런 처사로 한다는 것은 저희와 어떠한 상의를 할 그런 의사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기라도 그러면 그 공청회를 거쳐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또 따르고 동문의 의견을 따라서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맞지. 왜? 이미 목도고는 폐교가 됐으니 그럼 그 괴산 지역에서 그 전환학교를 원치 않으면 다른 고장으로 빼겠다. 그럼 하나만 남기고 너희들 잘하든 못해 우리는 관심 없다. 그건 협박이죠. 왜? 괴산 사람들은 뭐 교육세를 안 냅니까? 인구가 적습니까? 왜 그렇게 홀대를 받아야 됩니까? 일부에서 목도의 전환학교 설치를 위해서 목도교를 폐지하고 그 전환학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목도고등학교 폐교 결정은 아까 제가 최초의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 우리 학교 배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전환학교 설치하고는 무관하게 목도고 폐교는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학교 설치는 우리 교육감이 지난 2018년 그 교육감에 재선이 되시면서 다양한 그 대안학교, 미래형 학교들을 앞으로 많이 설립하겠다라고 네.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미래형 학교에는 뭐 생활지도형 미래형 학교, 또 이런 진로 탐색을 위한 미래형 학교, 또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그 미래 학교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학교 형태들이 지금 언여울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단재 고등학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제 전환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전환학교를 먼저 설치하는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끝에 목도고 폐교가 결정되고 그 공간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형태의 학교라도 우리가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고민이 이제 얘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환학교 설립을 위해서 목도고 폐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목도에 전환학교를 설치할 이유는 없다. 사실 목도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장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폐교 부분과 전환학교를 설립하는 부분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 부분은 또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계산에서 전환학교는 안 된다. 그러면 폐교체로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계산의 어떤 지역 사회와 또 공문회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다른 학교를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이제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말씀은 계산 그 목도 고등학교 이제 폐교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걸 다시 일반계 그 고등학교로 일반고로 다시 살려내는 부분이나 또 동문회나 지역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동문회나 지역사회에서는 그 전환학교보다는 일단은 저 폐교는 뭐 폐교 자체도 반대신가요? 아니면 폐교는 인정을 하는데 다른 뭐 특성학고나 이런 쪽으로 원하시는 건가요? 이미 뭐 어떤 네. 절차에 의해서 폐교가 결정되었다면 저희들이 뭐 반대한다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고 받아들일 네네.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폐교가 폐교 된다면? 이후에 저희 주민이나 국민이 바라는 동문회가 바라는 특성화고로 이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 전환학교가 이 불정 계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목도고도 살리고 괴산고도 살리고 전환학교도 살리고 세 개가 늘어나는 좋은 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 폐교를 시키고 방치한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읽어보기로 특성화고 말씀해 주셨고 네. 또 공립형 대안학교도 예, 요구하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학교를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예, 지난 그 3월에 네네. 저희가 계산군 전체 공청회를 열어서 한 약 300여 명의 주민들과 관계처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는 이 계산군이 유기농으로 이렇게 이름을 떨치고 있으니 유기농 학과를 두고 또 이 지금 그 청안에 그 첨단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네페스라는 IT 회사가 1조 원이라는 큰 돈을 내서 설립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도 많은 인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도 요구가 돼 있었고 목도고등학교에 이런 우리 인재를 양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도 들었고 네. 또 그 유기농으로 해서 그 아이쿠이라는 큰 회사가 지금 괴산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그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그런 농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특성화고 얘기고 공립형 대안학교는 어떤 건가요? 이제 공립형 대안학교도 뭐냐면 일반고도 병행을 하고 또 농공하는 그런 그 특성화 학교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그런 대안학교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 의견은 총 동문회의만 의견인가요? 아니면 괴산 지역 3월에 있던 그 300여 명이 공통된 모인 의견인가요? 그 공통된 네. 의견이 그러한 농공을 하는 그런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특성화고 또 네. 공립형 대안학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학교 설립이 네.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보다도요. 네네네. 학교를 설립을 할 때는
학생 유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면 중학교 설립하면 학생 수용 계획이 나와요. 그럼 거기 아파트 단지가 총 몇 세대가 들어오고 가정당 학생이 몇 명이고 그래서 일정 규모가 넘으면 학교 설립이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구가 정해져 있고 전체 도를 보는데 네. 그렇다면은 계산 목도 지역에 어떤 학교가 설립이 될 경우에 그 학교에 수요가 나올 것인가. 네.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수요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수요가 없는 학교를 교육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네페스든 지역의 다른 그 영농 관련된 학과들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인근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고 정평정보고 한국바이오마이스트고 또 미원의 에너지고 같은 거기에 알맞는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특성화고가 인근에 지금 절비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들이 그 기업이 그런 학생들을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학과 개편을 통해서 거기에 맞춤형 학생들을 얼마든지 배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북의 특성화고가 지금 26개 교가 있는데도 계속 미달입니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특성화고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특성화고를 설립하겠다고 교육부에 몇백억을 주십시오. 동의가 안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 대한 설립, 배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지 한 지역의 어려움이나 이거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그걸 가지고 전체 학교 설립이나 학교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정부 또 우리 도 단위의 교육기관으로서 어려운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공립형 대안학교도 어려운 일인가요? 지금 거기 대안학교라는 것은 여러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저희들이 설립 그 세 가지 유형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 도내의 언여울 그 중고등학교 여기는 진천 쪽에 지금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제고는 지금 그 가덕 중학교 쪽에 지금 배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안학교를 지금 이제 목도고 쪽에 지금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교들이 잘 운영이 되고 선호도가 높으면은 북부권, 남부권 또 청주 시내에도 이런 학교들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설립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그 대안학교를 거기에 설립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에는 고민할 수 있는, 물론 차후에 고민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또 모델의 학교가 필요하다면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추어서 학교 설립을 고민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미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 이제 3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전안학교는 이제 목도 쪽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고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인 뭐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고 뭐 수요도 뭐 없을 것이다. 주변에 특성화고도 많은데 거기에 또 특성화고를 세우는 것은 뭐 승인도 안 될 뿐더러 올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제가 일단 저 목도고의 그 동문회장님과 그 우리 교육청하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계속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오해 실타리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건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 김명규 교육감이 재선되시고 나서 이 대안학교나 또 지금 공립형 대안학교, 또 대안학교 지금 현재 은여울 중학교 이런 전환학교 이런 학교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토론회도 같이 하고 했었었는데 사실은 목도고에 전환학교를 설치하려고 목도고를 폐지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그것은 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이야기였었냐면 만약에 학교가 폐지가 되면 전환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 학교를 좀 어려운 지역에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괴산 지역에 배치하려고 했었다. 요거는 좀 그 괴산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사실 우리 충북 지역이 전국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을 줄여야 되는 숙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제천 지역 같은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요.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재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계속 교육청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학과를 재편하기도 하고 또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폐합이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의 이 규모 학교를 좀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그 모델 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많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좀 재편돼야 되는 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지역들이 좀 골고루 좀 동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동력이 바로 저는 학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특히 괴산군에 대한 고민들은 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짜 옳으신 말씀을 네. 하신 거고요.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은 특성화고교가 지금 남아도는데 왜 어떻게 또 만드느냐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어요. 전체 놓고 살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천에는 3개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통폐협회에서 과를 줄여서 2개로 하고 하나는 괴산을 육성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그 전체 살림을 볼 때는 많지만 많은 일부분의 학교를 줄이고 없는 학교를 또 육성 발전시키면 나름대로 계산에서도 그 특성화고가 또 이렇게 유명세로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전체 놓고 살림을 볼 때는 많지만 또 많은 학교를 줄이고 없는 학교는 또 육성시켜주고 이렇게 좀 안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전체 살림만 놓고 더 많으니까 더 생길 수가 없다는 논리는 좀 맞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전체를 놓고 잘 안배하고 계산을 가뜩이나 힘든데 왜 더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 같은데 이 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뭐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도 네. 지금 도교육청에 근무하기 전에 계산 지역에서 교장을 3년 했습니다. 저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충북의 작은 학교 중에서는 근근히 맥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지금까지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와 고등학교의 문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그 지역의 학구 내에 학교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학교가 없어지면은 이 아이들이 먼 지역으로 학교를 가야 됩니다. 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어린 아이들이 하숙을 하거나 기숙사를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고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생이 10명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학교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네. 다만 최근에 있었던 어떤 학교는 끝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 통폐합에 반대했고 학생 수가 거의 1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앞장서셨던 학부모가 교육청을 달려왔어요. 학교 통합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학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너 학교 재미있니? 친구들이 있는 학교 가고 싶대. 자, 그 부분 우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초중학교하고 다른 것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성숙하고 컸습니다. 성인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고등학교는 우리 지역 학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어떤 진로 적성에 맞으면은 강원도 쪽에 학교도 갈 수 있고 경상도 쪽, 전라도 쪽 학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찾아서. 그렇다면은 도내 전체 학교 구성으로 볼 때 고등학교를 지역에 꼭 하나씩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조금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고등학교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전환학교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전환학교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뭔가요? 전환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네. 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탐색을 하고 특히 네. 이제 계산 목도 지역은 계산 지역 전체도 마찬가지로 목도 지역은 유기농이 좀 특화되어 있는 농업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계산 목도 전환학교 같은 경우는 유기농 친환경 그 전환학교의 특화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 내에 있는 그 유기농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인턴십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유기농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오게 될 거니까요. 또 마을의 활동가 분들이 학교에 뭐 강사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긍정적인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공간 자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공간도 굉장히 크거든요. 학교의 시설 공간들을 지역 주민들이 지역 그 복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할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동문회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동문회가 없어지고 동문회 결성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참 걱정들을 하십니다. 동문회를 저희들이 계속 몇 해 이렇게 이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졸업하신 동문들이 그런 상실감을 갖지 않으시도록 학교에 별도의 목도고 역사관을 저희들이 꾸며서 옛날 그 학교의 추억들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도 따로 만들고요. 또 동문회에서 요청할 경우에 매년 동문회 체육대회나 동문회 총회나 여러 가지 동문회 활동들을 이후에 그 계산 목도 전환학교가 목도 고등학교 동문회 지원을 위한 그런 활동들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폐교가 되고 학교가 없어지는 것보다 목도에 전환학교가 설치되면은 졸업생은 배출할 수 없으나 목도 지역에 오히려 생기가 돌고 목도 지역의 그 문화 또 목도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생활에 많은 좀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환학교라는 것이 괴산에 이제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지금 판가름하기가 또 힘들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목도 지역 주민들과 동문회에서 이미 이제 전환학교가 있는 곳이 다른 또 서울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를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2015년에 전환학교로 개교한 서울의 오디세이 학교. 네. 이름도 네. 멋있네요. 오디세이 학교. 네. 직접 갔다 오신 거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 설명도 듣고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 동문회 임원들하고 또 괴산군 행정과 직원들하고 이래서 그러면 이 전환학교가 어떤 데인가 해서 저희가 견학을 요청해서 서울의 오디세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 학교가 너무 왜소하다, 너무 쓸쓸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네네. 학생 수가 없으니까 네. 학교도 쓸쓸하고 그러다 보면 그 학교가 진짜 전환학교가 좋다 그러면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육성이 됐을 텐데 지금도 그 학생 수 감소로 이렇게 유지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네. 얘기는 그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그렇게 그런 전환학교가 잘 유지되지 않는데 우리 시골 이 괴산에서 그런 전환학교가 있다고 어디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찾아오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전환학교에 대한 미래를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기존 목도고등학교도 이렇게 살려서 육성 발전시키고 한쪽에서는 또 전환학교를 실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자. 그럼 병행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네. 진짜 전환학교가 좋다. 그러면 전환학교로 계속 육성해서 목도고는 폐교를 시켜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 입증이 되지도 않은 이런 학교를 이 목도고를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네. 저희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전환학교도 환영하고 그러면 지금 목도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서 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전환학교랑 같이 병행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교로 이렇게 육성 발전시키면 목도고가 없어지고 전환학교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우리가 오디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동문회장님 말씀 네. 중에 잠깐 그 팩터 부분이 좀 네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오디세이 학교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운영이 되어서 처음에는 한 40명 정도 입학을 네. 했습니다. 이 전환학교는 학생 많이 입학할 수는 없어요. 교사 한 명이 한두 명의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수요가 너무 계속 늘어나가지고 학생 수를 지금 한 80명 이상, 90명까지 늘렸어요. 네. 다만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100%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거나 이런 네. 이제 학생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 수요는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도의 전환학교도 처음에는 24명으로 시작하지만은 수요가 많으면은 일정 부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막 몇백 명까지 늘리고 이러고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학교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네, 의견 조율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모두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건데요. 또 이 학교를 통해서 지역이 유지되고 또 발전까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뭐 해주시죠. 네. 이제 4월 그 회기 때 이 목도 관련된 전환학교 관련된 이제 실험을 좀 해보려고 했던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었는데 예결위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 전체가 다 삭감이 돼서 이제 아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예산도 그 도의회에서 삭감이 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좀 계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학교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더 줄여내야 되는데 도교육청과 그 그 국민들이 다시 한번 좀 진중하게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회장님. 예, 이 학교라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단순한 그 교육기관을 넘어서 그 지역사회와 그 교육의 한 구심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계산에 딱 2개 있는 이 학교를 하나로 이렇게 한다면 그 구심점이 없어지게 되고 그 구심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다 이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 학교를 2개를 이렇게 유지시켜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도 도모하고 또 그 모든 그 출향민들의 구심점을 삼아서 더불어서 상생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학교 하나를 없앤다는 그 충격과 그 상실감을 이렇게 키워서는 그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2개 학교를 좀 이렇게 지원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전환학교가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상생하는 한 지역에 2개 학교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는 방침을 세워서 지역 주민이 바라는 그런 학교로 육성 발전시켜 주시고 전환학교도 그 지역에 이렇게 생긴다면 더 환영해서 더 도와주고 그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고등학교 2개를 최소한도 살려주시고 전환학교도 저희들이 환영하니까 그렇게 좀 육성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학령 인구의 감소는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반으로 줄었는데요. 이 반으로 주는 학령 인구가 향후에는 15년 걸립니다. 그리고 나면 더 짧게 이제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러면 도내에 84개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의 재편은 반드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네. 교육청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미래형 대안학교의 설립은 시대의 또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여울 중고등학교, 단제고, 전환기 학교 등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가지 축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계산 목도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동문이나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이해하나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른들의 기준으로 학교가 있어야지 지역의 구심점이 되고 또 동문회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다니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이 아이들이 소규모 2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대학 진학이 정말 제대로 가능할 수 있을까? 내신 성적 산출이 안 됩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보고 학교를 설립을 주장할 것인지 어른들의 기준에서 학교 설립을 주장할 것인지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해야 되고요.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전환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도고등학교 폐교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환학교를 목도고등학교가 폐교된 이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문과 지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전환학교는 제3의 장소를 바로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서로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끝까지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죠. 네,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좋은 합의점, 접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 충북도교육청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목도고 정영준 총동문회장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CJB 시사토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